아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9명 제안해서 기자회견할 때 이제 9명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단체에서는 유튜브까지 다 9명을 쳐요. 근데 유튜브는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9명을 경찰이 9명 뭐 단속하고 뭐 오지 마라, 쓰지 마라, 지나가라 막 이러면 우리 오파들끼리 싸워요. 화가 나니까. 근데 우리 오파들이 주최 측에서 그런 거 너무 화나요. 우리 애국자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왜 국민이 안 나오느냐, 뭐 하느냐 막 이러거든요. 그 말이 이중적이잖아요. 그리고 오파들은 알아서 돕지 말라 이거예요. 알아서 기지 말자 이거예요. 왜 문재인들에게 불만을 하면서 9명을 된다고 9명하고 자기 단체 소속도 아닌데도 9명이니까 가세요. 떨어지세요. 2m 간격. 아 저쪽으로 가서 2m 간격 2m 막 이러는 거 보면 정말 화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번에 국회도 갔는데 경찰 찾아내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 9명 다 됐다고. 나는 집행부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경찰이 저를 막 잡아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MBC나 KBS, SBS 기자들이 오면 그 사람도 카운팅 하나요? 안 해요. 근데 유튜브는 왜?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집행부가 아닌데 왜 나를 9명 속에 그렇죠. 포함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제가 그리고 끝까지 싸우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제가 집행부가 아닌데 왜 나를 집행부에다 9명의 숫자를 껴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우리 오파들도 자기 집행부 아니면서 뭐 유튜브까지 자기 뭐 식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세면 안 된다 이거죠. 곤란하다 이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유튜브는 거기 소속도 아니고 소속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인 우리는 사람이 오늘은요. 9명이 하는 거지. 그렇죠. 왜 유튜브까지 그 숫자에 9명에다 포함을 시켜요? 9명도 네. 지네들이 정해놓은 거지. 그죠, 9명도. 국민은 뭐 모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어제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천 명의 그 젊은 애들이 나오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나 깔려 죽을 뻔했어요. 세종문화회관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제 무슨 연극인지 뭐가 있었나 봐요. 어제 우리가 7시에 이제 K파티 그거 이제 촬영을 하는데 6시 반부터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촬영을 하지 않은 상태라 걔를 찍지 못했는데 끝난 후에도 뭐 쏟아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9명 그게 뭐 문재인 뭐 눈가래는 뭐 그게 9명으로 보이는지 제가 진짜 묻고 싶으니까 경찰도 그 눈에는 그게 그 수천 명이 그 9명으로 보이는지 8명으로 보이는 거지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저기 이거 계속 이거는 계속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우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좀 네, 해주세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3월 14일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조신사 TV의 우리 조신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다미 TV의 김향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곽은경 TV의 곽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주예길 TV, 모르드게 TV의 김혁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패널 오늘도 선생님. 맞다. 그 오늘 처음 패널로 참여하신 우리 정우진 집사님이신데요. 예,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이제 우파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우파라는 거를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가까이 대세요. 그냥 뭐 나라가 잘 되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고 저는 이제 그 유혹에 빠진 거죠. 야,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구나. 참 멋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구나. 내 생전에 이 나이가 어리지만 내 생전에 그런 멋있는 사람도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되는구나 해서 사실은 울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쭉 걸어가면서 내려서 어떤 시민하고 악수하는 걸 보고 아니 이런 권력자가 평범한 사람하고 악수를 하다니 난 이런 거 처음 봤다. 야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맞이하는 꿈의 시대가 되는구나 하고 우는 놈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저는 우파를 욕했어요. 우파 너무 나쁜 분들 아니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럴까 하고 하면서 저는 좌파 쪽이죠. 좌파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좌파인데 제가 좌파인지 모르고 나는 좌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도대체 왜 자꾸 우파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슈로화 시킬까? 도대체 무슨 작전이냐? 저걸 알아야 내가 나를 뭘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우연히 우파를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우파에 빠진 게 아니라 양쪽을 보는 식견이 생긴 것 같아요. 작게나마.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말도 못하고 혼자 막 괴로워가지고 쫄줄 몰라. 근데 대부분 이제 우파 저같이 시작하거나 기존에 계셨던 분이나 보면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 좌파로 다 뒤집었다는 거를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힘이 없고. 어떤 계기로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제 저 같은 가짜 좌파가 가짜 좌파가 우파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요. 네,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도 모르게 다 바뀌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우파 방송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웠고 한겨레 신문께서 딱 까발려 주셨어요. 네. 저 우파 방송 하나 두 개밖에 몰랐는데 한겨레 신문 그쪽에서 우파 방송을 쫙 까발려 줘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우파 방송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수준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수준, 너무 높은 수준을 제가 못 보고요. 적당한 수준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좋은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투쟁하시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거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지금 나름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뭘 해보려고 이제 집사람도 끌고 가고 애들도 끌고 가서 그 이제 공식적으로 뭐 광화문에서 하는 데도 가보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뭐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세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사실. 학교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쳤던 가짜 그 껍데기 역사 교육을 배웠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뭔가라도 해야겠다. 근데 뭔가라도 해야 게 기껏해야 저는 뭐 집회에 가끔 참석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속에는 언젠간 저도 뭘 뒤집는데 도움을 드려야겠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까?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거 다 서로들 알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우울증에 다들 빠지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니까 나는 걱정이 없구나. 경찰을 한 번 더 달달달 떨었던 사람이. 앞전에도 그 3.1절 집회 집사람을 강제로 끌고 갔죠. 야, 가서 주위를 걷기라도 하죠. 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했는데 경찰을 보니까 제가 달달달 떨고 있더라고. 야,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구나. 뭐 우파야 너는 우파야 자격도 없어 너는. 이래가지고 어때가지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우는데 네가 일조를 하며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냐.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 우파의 쪽, 또 좌파에도 몰라서 좌파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주면 아까 어떤 뭐 유명하신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 우파에 대해서 모르니까 좌파에 깊이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리 전달해도요 걱정만 하고 아무 액션을 못 취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누가 뭐 뒤집으면 같이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우리가 먼저 뒤집혀지겠다. 안 되겠다. 먼저 우리가 뒤집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때가 오면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같이 믿음 없고 연약하고 경차만 봐도 덜덜덜 떠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을 주면 용기를 내서 쳐들어간다. 그 대신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말로 또 능력으로 또 오랫동안 제 생각도 한 70년 뭐 짧게는 한 1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만이 세상을 바꾸는 데 조금씩 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애들을 키우자. 그래, 능력을 키우자. 준비를 해놓자. 그래, 독립적인 생활을 하자.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성공을 해 나가면 주변 분들은 따라오지 않냐. 주변 분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먼저 승리하고 있으면,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나중에 알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운동 시켰던 그 크리스찬들 분이 뭐 몇 명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뭐 몇십만도 안 되셨던 것 같은데 3.1절 때 그분들이 그 극소수가 나라를 바꿨다. 그러면 우리가 못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뭐 선배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나라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 저희가 알고 너무 죄송하고 몰라줘서 죄송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은 거 너무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 애쓰시는 유튜브 하는 사장님들 또 계속 힘내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또 용기 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귀하신 집사님을 섭외하셨네요. 네, 진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 일반 좌파에서 이렇게 이런 보수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데 어떤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저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한번 오늘 좀 내용이 또 이렇게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배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싶을 때 끝나면 됩니다. 예,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좀 더 요번 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H 공사 불법 투기 문제 요거 좀 다뤄야 되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뭐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요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 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이거와 관련된 경제 문제 요거 좀 나눠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요 왜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교조 문제, 전교조 교육 문제, 교과서 문제, 성교육 문제하고 역사 왜곡 문제 요거를 우리 곽은경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사망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어제까지 그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15명이 사망을 했고요. 15명. 예. 그리고 최초로 20대 척수염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자, 지금 유럽에서는 어제까지 11일까지 이틀 전까지 9개국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5개국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 날 혈액 응고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혈액 응고 반응이 나타나서 4개국이 더 늘어서 현재까지 총 9개국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그 9개 국에서는 다른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다른 백신이 있으니까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니까 그거 혹시 원가 좀 공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 화이자가 18,000원, 그리고 모더나가 24,000원, 아스트라제네카 2,200원. 똥값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가 2,200원. 2,200원짜리예요. 근데
그것도 한 명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명 가지고 2명을 넣겠다는 네, 거잖아요. 물 섞어가지고 예, 2명. 그러면 1,100원짜리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는 22,000원, 18,000원. 예, 예. 예. 근데 국민의 생명을 거는데 2,200원짜리 2,200원짜리 놓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22,000원, 18,000원인데 가격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제대로 된 인상 실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15명이 죽었다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기저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뭉개가지고 지금 넘어가면서 4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확대해서 다 마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15명 죽은 게 왜 큰 거냐면요. 지금까지 해마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명 내지 2명 나왔거든요. 1명 내지 2명. 작년에만 2020년도 작년에만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작년만. 그동안은 다 한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 왜 그랬냐? 작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운송사고 일어나가지고 막 변질된 거 작년에 공짜로 놔줬잖아요, 국민들한테 백신. 독감 백신. 독감 백신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죠. 네. 독감 백신이 해마다 한두 명 사망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작년만 100명이 넘게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15명 지금까지 한 지금 50만 명 났나? 하여튼 그 중에서 15명이 사망한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한 거고, 특히 20대에서 척수염 환자가 발생한 것도 이것도 심각하고요. 왜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할 때 횡단성 척수염 환자가 발생했었거든요. 영국에서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이 심각한 요 부작용이. 아니 그런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지금 현재까지 노인분들하고 뭐 의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해서 우선 접종 대상이 74%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일반인들 접종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해철이가. 치는 안 맞으면. 치는 안 맞으면서. 저기 이거 잡으시고 옛날에 좌파였던 우리 네. 그 지금 이제 돌아섰지만 네, 옛날 좌파 맞습니다. 예, 아니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요. 예. 저도 뭐 당연히 뭐 이게 뭐 국민이 아프면 뭐 주사를 놔주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무슨 속뜻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들이 아니시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제 짧은 시간은 50%는 깨신 것 같아요. 아, 그걸 그래요? 맞으면 죽는다. 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에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안 좋다고?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예, 예. 제가 뭐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위기를 예. 봤을 때 예. 억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대체안이 없으니까요. 예, 대체안이 없으시니까 이걸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난 우리 부모님 참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갈 사람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맞으면 예. 과연 저항할 수 있냐? 혹시 대학생 자녀분? 예, 대학생이 있어서요. 예. 이제 군대 군대를 가야 가게 되죠.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너 군대 가면 맞아야 돼. 안 맞겠다는 거예요. 너 안 맞으면 주변에 그 병사들을 괴롭힐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위선에서 혼난다. 그렇죠. 너 맞아라 하면 너 맞기 힘들다. 군대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야. 거기를 일반 고통은 우리가 참아서 그런 거를 배우지만 이런 거는 참아서는 안 돼. 아빠는 안 가거나 늦게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 얘기는 안 맞아보죠. 뭐 버텨보겠대요. 그래서 저도 뭐 군대를 육군을 갔다 왔지만 뭐 군대는 군대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강제로 또 뭐 괴롭히면 나 때문에 딴 사람이 고통받는 거를 못 참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북한도 그렇게 북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남한도 이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군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행을 했더라고요. 예, 예. 강제로 이제 예. 강제란 말은 안 하고 이스라엘이 거의 제일 심해요. 강제적으로 예, 예. 실행을 해서 모든 국민이 안 맞으면 밥 먹고 살지 못하게 제도화 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 예. 그 DP라고 하는 조직들, 아. 그 조직들이 제일 잘 컨트롤하는 나라랍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행됐고 DP 다음에 말 잘 듣는 애들이 예.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바로 실행되겠다. 그리고 제가 먹고 살고 있는 이것도 또 영향을 받겠구나. 강제로 실행하고 여권도 무슨 녹색 여권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주사를 맞는 사람만 움직이게 하고 야,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네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끌려다니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대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직은 저도 지식이 전혀 없어서 예. 대응할 만한 방법, 뭐 이렇게 뭐 집회에 있으면 쫓아가고 뭐 그런 것 이외에는 아직 저희도 국민들을 깨우치다고 국민들이 우뚝 일어날 수 없는 게 이 밥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딱 걸려 있어서 또 좌파들이 너무 잘 알죠. 공무원들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죠. 아까 얘기했던 다른 분들, 의사, 군인, 벌써 앞질러서 그렇게 끌고 가면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저희 교회에도 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자매님, 청년 자매님이 있거든요. 지금 간호사로 근무 중인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 병원에서 그렇게 선배들이 너는 왜 안 맞아? 이거 아재 백신 너는 왜 이거 안 맞냐고 그렇게 갈군데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면서 안 맞고 있대요. 왜 의무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조직사에서 힘들죠. 조직적으로 이제 쪼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쪼는 네. 거죠.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정치권에서 국민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치권에서 그거는 뭐 인권의 자유니까 그거는 뭐 강제성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뭐 정치인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아직? 아직 없습니다. 이게 아직 그러니까 없나요? 국민의힘당도 이게 문제예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예. 또 잘못하면 또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예. 방역을 방해하는 예. 국민의 뭐 생명과 그거를 뭐 저해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까봐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유튜버님들이 정말 이거 문제 심각하게 다뤄서 예, 이슈화를 좀 시키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예. 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저항권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지금 예. 탄압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 큰 단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탄압이 심하고 지금 작은 단체, 저는 사실 얼마 보지도 않고 전 2,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오전에 그 찬양 예배할 때도 5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숫자를 정하거든요. 네. 1명 해가지고 끝까지 1명 하고 좋아요도 1명 없는 거를 끝까지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다른 폰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고 좋아요도 수십 명이 뭐 하고 계시는데도 그 창에는 끝까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같이 작은 사람도 다 탄압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유튜브까지 완전히 다 차단을 하면은 완전히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유튜브도 굉장히 심각한 정지를 상태예요. 많이 시키고 있고요. 예. 경고를 주고 저도 경고도 받고 경고도 받아서 저도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경고 그다음에 뭐 광고는 뭐 일체 아예 없애버리고 경고 정지 삭제 동영상 우리가 찍은 것을 지금 지들이 삭제만 맘대로 하고 삭제하고요. 그러니까 4,000시간이면 맞아요. 광고를 주는데 저는 9만 시간이 넘는데도 광고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이 광고는 저는- 되게 심해. 저는 한 달 동안 광고 정지입니다. 예, 이게 한 달이면 유튜브 다행이지. 이렇게 작은 유튜브까지 굉장히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요. 선거 전에 아마 이 유튜브들도 다 이게 파괴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들 맘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안에는 문재인이 뭐 분명히 지 맘대로 댓글이 지들이 뭐 지 맘대로 하는데 국민들이 진짜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이 이제 더 저항하고 일어난다는 걸 저 세대원 애들이 아직 좀 모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분명히 망해가고 있는 길로는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네, 힘을 내요. 좀 우리 힘내고 버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맞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아무리 좋은 거고 뭐 아무리 안전한 거다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는 건데 강제로 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더군다나 뭐 좋은 걸 한 것도 아니고 2,200원짜리 싸구려짜리로 뭐 못 타가지고 두 사람이 맞추게 하고 뭐 이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고령자를 잠정적으로 스탑을 시켜놨었죠. 그저께부터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65세 고령자도 이제 적정을 시키고 예. 예. 저는 이게 우리 나라입니까 정부입니까 얘네들 도대체 그러니까 문재인 간첩 간첩 저는 이제 어머니가 86세이신데 걱정인 거예요. 예방접종에 뭐 꼭 항상 뭐 앞서서 마시고 이러는데 이거 맞고 돌아가시면은 문재인 뭐 청와대를 쫓아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좋은 거고 뭐라 그래도 국민이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국민 자유한테 맡겨야지 그거를 네. 집단적으로 강제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놨잖아요. 아니 이거 사육을 하는 것 같아. 국민을 이제 사육하려고 들고. 예,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백신을 놓을 때마다 계속 사망자는 나올 거고 또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벌써 짧은 시간 안에 15명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한 명만 나와도 중지시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명 나왔는데 중지시키기는커녕 예, 예. 권장하고 있잖아요. 다 권장. 권하고 있잖아요. 권장. 권장하고 있고 그 말이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맞으면 안 이게. 된다. 아니 이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혈액 온 거. 혈액 온 거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을 때 혈액이 응고돼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응고되면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부작용 너무 무서운 중에 거야, 하나인 이게. 거죠. 여러 가지 예, 예, 부작용 예.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하나인데. 부작용이 더 있을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더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아직 임상 실험이 제대로 겹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나타난 부작용만 해도 몇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화가 나는 게 의사분들이 이거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의사분들이 이거 속으로는 알면서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할 때는 그래도 뭐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뭐 조금 뭐 위험한 면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의사들이 다. 왜냐면은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자기 경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갑자기 큰데요. 그러니까 적죠. 예. 이동욱 그 경기도의 그 의사협회 네, 회장님 회장님. 그분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맞으면 예.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럼 소수, 예, 예, 소수 뭐 의사님. 이왕재 교수님 이렇게 아주 예, 이왕재 우리나라 교수님. 최고 권위자, 예, 뭐 어디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막 외치시는데 다 돈줄이 걸려 있는 분들이 이거 외치지는 못한다고 의사분들이. 예, 그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답답해요. 그 보면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살다 보면 이제 자기네들 그렇죠. 모르는 질병들이 몸 자체에서 그 몇십 년 되다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고엽제 우리나라 베트남전에 참석했던 그 고엽제 그 피해자들도 그 당시는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난다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국민에 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이 죽이는 역적질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민 정화권으로 이거는 정말 막아내고 일어나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이런 심각성을 좀 얘기해줘서 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맞지 못하도록 이게 아직까지는 의무 접종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아직 법으로 내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도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권에다가 이 백신 접종 확인표를 붙인다든가 뭐 이제 아니면 이제 각종 직장에서 이런 사회생활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우리 사업 비즈니스 영역에서 특히 이거 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외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정부가 또, 예.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우선적으로 네. 접종을 외국 무역이나 오파상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하러 나가는 외국 그 가야 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마치겠다. 그건 뭐냐면 그 꼼수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비행기를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네, 접종 그러네. 카드가 네, 없으면은 그렇죠. 탑승을 안 시킨다는 거죠. 안 시킨다는 얘기. 지금 무역 쪽에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민감하시네요. 거죠. 아. 그거를 딱
미리 그렇게 꼼수를 쳤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도 한 2, 3년 서당계를 읊다 보니까 서당계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읽혀요. 이제 이 좌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근데 아주 단순해요. 어떤 때는 얘네 하는 짓들이. 그게 과연 이 단순한 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가 문제죠.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을 다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때도 몇 시에 자라고 몇 시에 일어나라고 이거 뭐 밥 먹고 자는 것도 다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니 이것들이 오만 걸 다 참견을 하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설마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세요. 얘들 지금 좌파 정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만 거를 다 간섭하고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길들이고 있는. 큰 거 보는 것도 아, 진짜 길들이게 하네요. 이 관리할 것 같아요. 사회에서 들어오는 그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CCTV를 가서 전부 다 개인 관찰용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부천에도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돼가지고 예, 지금 투쟁하고 네, 있어요. 투쟁하고 있고 야. LG라든지 이쪽 그 서울에서도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또 여기 또 따진다면 반중이 중요해요. 아, 예. 결국은 저기 이게 보면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딱 지금 들킨 거잖아요. 사실은 들킨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된다. 예. 이게 그 LH 땅 투기 예. 문재인 얘기 문재인이가 한마디 하신 거 아세요? 뭐라고 페이스북에? 좀스럽다. 아, 예, 그 뭐, 페이스북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글을 올렸는데 네, 어제 그거 올렸어요. 예, 맞아. 여기 한다는 거 깜빡했네. 그 좀스럽다가 좀 썰었다 그 얘기입니다. 좀스럽다 예. 그게 저기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인가요?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요? 좀스럽다. 뭐 째째하다 그런 얘기. 아, 못났다. 못났다? 못났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아니 이제 그게 네. 이제 본인이 어디다가 자기 사전을 짓잖아요. 네. 하차. 그 어디죠 거기? 그 양산에다가 양산. 예, 양산에다가 네. 자기 집을 짓는데 뭐 그게 이제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변경해서 성질 변경한 네, 거죠. 형질을 변경해가지고 그게 어떤 토지관리법에 저촉이 되나 봐요. 예. 법을 어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야당에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하니까 좀스럽게 자꾸 걸고 넘어가지지 말아라. 이제 거기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어떤 예. 제가 밴데이- 문재인이가 밴데이 속았다. 끌어올린 거 알려드릴게요. 째째하다. 밴데이 사람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법대로 진행한다니까 저는 그 자기들 말에 멋대로. 아니 자기 법대로 조금 자기. 거예요, 자기. 문재인 법대로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아니 농지관리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아니 네. 무지랭이 저보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아니 무식한 나보다 이게 이 문가 이러면 더 무식하네. 이런 무식한 새끼가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농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은 본인이 1년에 최소 몇 번은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정수기가 졌다고 청와대 발표를 했어요. 그랬대요. 정수기가 진짜 아니 그거. 옷을 맨날 이렇게 호화롭게 몇백만 몇 천만 원짜리 입고 휘두르고 다니면서 언제 농약통 들고 농사를 지었나요? 비료를 줘봤나? 그래도 너무 웃긴 거예요. 비행기 제가 타고 가서. 어느 분이 글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걸 남긴 게 있거든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지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농지는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농지가 위치한 곳에 주민등록되어 농사를 짓는다는 증빙을 받아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민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을 사실이 아닙니까?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명이 어느 분이 필요하죠. 문재인 그 페이스북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예, 제가 맞아요. 좀 이 부분 요만큼만 제가 하나만 발표드린 거고요. 저도 물론 남겼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편법을 써서 그게 400평이래요. 그게 농지를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댓글 단 사람 중에 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과연 야, 진짜요? 과연 문재인은 농부인가? 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농부이다, 스스로 농부이다. 스스로 페이스북으로 자인한 정수기는 건-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가? 페이스북을 공유할 수 여기는 있을까요? 농구의 아내다. 그 주요- 아니 저는 농부야. 거기에서 쟤한테 걸어놨어요. 혹시 네. 삭제할까봐. 문준용이가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제가 아니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애비나 저기 새끼랑 똑같다. 새끼도 애비- 뭐라고 말하면은 대빵 그냥 페이스북에 달아가지고 글을 쓰고 지랄하더니 그 아들이다. 아비 이거는 뭐그 그 애비의 그 위에서 자식. 그 애비의 그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아유. 보면은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농지법을 어겼다는 걸 얘기한 것이 예, 거잖아요. 시인한 거예요 이게. 시인한 거잖아요. 너무 웃기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자기 집 사저 지으려고 하면은 법대로 된 거고 네. 일반 사람이 그런 편법을 쓰면은 안 된다. 저촉되는 거고. 예, 예. 근데 사실 저는요 문재인이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 거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막 이게 약간 이제 그 미소가 지어지는 게 아 문재인이가 이제 판단력이 드디어 완전히 이제 가고 있고 문재인 치매. 치매 증상이든 판단력이 지금 아 그게 왜냐면요 딸하고 아들 뭐 처남도 좀 걸렸잖아요 그 부동산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한 것이 당황해서 그래요. 변명을 한 거였는데 그러네요. 고백을 한 거예요. 범명이 완전히 아, 양심 그러다 고백이 보니까 돼버려. 국민들이 막 폭발한 거야 막. 화난 지금 거야. 문재인도 지금 LH 사건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보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자해하고요. 네. 네. 정수기도 관련돼 있고. 예, 맞아요. 처남도 뭐 다 직접적으로 있겠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시죠, 용신 의원님. 예. 그래서 LH 공사 즉 임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12일 날 이틀 전이죠. LH 전북 본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 어제는 파주 사업 본부장이 그 파주 사업 본부의 본부장이 아니라 그 간부가 이제 목매서 자살을 했는데 자 13일 날 요 자살한 거는 요거는 아마 자살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요런 유서를 남겼고 이 사람은 파주에 살고 파주 사업 본부의 간부니까 뭐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죠? 그쵸. 근데 12일 날 이거는 이상해. 자 보세요. 12일 날 LH 전북 본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수사나 내사 이런 대상에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13일 날 파주 사업 본부에 있던 간부는 그 이미 이 사람 좀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문이 돌던 사람이고 그러나 12일 날 전북 본부장은 전혀 관련이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본부장이기 때문에 최고위급이에요. LH에서 아주 민감한 아주 극소수의 그 기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거 가세연에서 아주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왜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이 사람 그냥 일반 50대 가장이거든요. 그럼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자기가 자살하는 마당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13일날 돌아가신 분처럼. 근데 이 사람은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하거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상해요. 수사 대상에도 안 올라와 있었고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저 멀리 전북에 있었던 전북 본부장으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유서는 국민께 죄송하다. 그게 아마 자살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독 많습니다. 유독 많아요. 근데 유독 많아요. 자살을 당한 사람들이 자살 당한 예.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죽으면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을 했을 때도 고통 없이 짧은 시간에 죽는 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찾는 거죠. 찾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 없이 죽으려고 하면은 수면제를 열알 먹고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뭐 번개탄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좁은 공간에서 가스로 그렇죠,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죠.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투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투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몸 매달아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물 빠져 짤 때 안 죽는 죽고 거, 예.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면서 숨이 끊어지는 건데 근데 대부분 죽는 사람들이 보면 다 투신. 타투신이에요. 다 투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네, 타투신이에요. 다 투신해요.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뭐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내가 점점 앞뒤로 들어와가지고 할 때 이렇게 자살할 때 죽는 사람도 고통을 최소한 이제 두렵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요. 투신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오래 앓고 있어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예,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인 이런 압박을 받다가 그냥 팩 돌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인인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 LH 이 사건이 언제 터졌다고 몇 달도 안 돼, 한두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정신적 압박을 받다가 그렇게 정신이 미쳐가지고 투신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좀 약간 의심의 여지가 좀 사실은 있어요.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게 뭐 투기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법적 처벌 받고 벌금 내고 아, 그럼요. 옵살이 몇 번 하고 나오면 그럼요. 이제 끝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죽을 만큼 그게 큰 죄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처벌이 있으면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다 죽어버린다. 이게 지금 이거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아,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LH 전북 본부장은 예. 이 사람은 LH에서 이건 아주 탑 중에 탑이에요. 이 사람은. 악기발이네. 예, 이 사람은 LH에도 여러 본부장인데 특히 전북 본부장이 전북이 본부 중에 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어떤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타겟을 정해놨는데 타겟이 없어지면은 수사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노리는 게 뭐냐면 뭐 어떤 타겟이 딱 정해지면은 언론하고 모든 검찰 수사권이 집중돼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을 열어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없애는 거예요. 타겟을 없애가지고 검찰이 누구를 수사해야 될지 언론이 누구를 또 이렇게 지목해야 될지 이거를 사전에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꼭 이래요. 보니까 꼭 이래요. 네, 꼭 이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죽음 이 나세요. LH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뭐 이렇게 토지나 뭐 이런 거에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시는 지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LH가 전에는 뭐 토지공사였겠죠. 그때부터 그쵸, 예. 계속 이런 거는 있어 왔다. 꾸준하게 있었겠죠. 있었겠죠. 예. 이게 이렇게까지 더 많이 번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뭐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뭐 일반 자본주의 세력일 때는 돈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자기들의 고급 정보를 고급이라고 취하는 뭐 국회의원도 들어갈 거고 공무원 최고급도 들어갈 거고 또 LH에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척들은 고급 정보를 얻어서 뭐 거기서 미리미리 땅을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결국에는 그 가난과 부가 세습화돼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착화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가서 보통 모든 국민들은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북한과 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 때는 천천히 갔는데 이제 사회주의로 들어간 나라가 저희가 됐으니까 사회주의 때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희망은 당연히 없는 거는 뭐 다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가서 이러다가 우리들이 갑자기 다 노예화되는 게 눈에 띄게 뭐 거의 노예라는 거는 뭐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못 쉬고요.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위에서 지시된 거 강제로 해야 되고 이게 부도덕한 거 알면서 강제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또 일반 직장인까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면은 그렇죠. 공무원이 하면 직장 공무원이 내려가죠. 그래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너 나중에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직장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LH 불법 투기가 뭐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심해돼가지고 이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다.
조선의 일부 아주 왕 옆에서 예, 간신애들이 예. 딱 붙어서 조선의 땅을 전부 다 지배하고 모든 국민들은 가난하게 허덕여서 살았던 그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자기 딸을 팔아야 됐어요. 예, 만약에 뭐 고리대금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남의 땅에서 일을 해도 또 부족했다, 거기서 망했다 이러면 자기 딸을 팔고 자기 부인을 팔고 결국 자기 몸을 팔고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 신분으로 떨어져야 되고 이거를 다 좌파는 알고 있죠. 계속 이걸로 추진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들은 영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국민들은 노예화 시키자. 그러면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공산주의는 곧 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깊이 돼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안에도 부정부패가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부정부패가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거든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정부가 사회 그 공무원들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도 똑같이 부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 예, 참 그 제가 전에 심각하다는 한번 생각이- 그 예. 좌파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뭐가 좋아서 그 좌파를 선호하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니들 다 똑같이 잘 살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10% 안에 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빨갱이 10%는 자기들이 평생을 정권 쥐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도 그 10% 안에 그 빨갱이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래서 10% 니네 잘 살기 위해서 국민 다수를 90%를 비참하게 하는 거는 그 인간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만 잘 살면 된대. 자기는 10% 안에 들 거라는 거야. 그게 야 얘들은 내구조가 좀 틀리구나. 우리는 90%가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근데 얘들은 10% 나는 10% 안에 살아서 내가 자손 대대로 나만 잘 살면 돼. 90%는 개돼지처럼 살아도 되고 밟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빨갱이 내구조는 좀 틀리긴 해요. 그놈은 아마 게을렀던 놈 아니면은 과대망상병에 걸린 예, 예. 또라이. 지금 현재 예. 요 LH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20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명 나온 게 이미 참여연대에서 조사해서 나온 사람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금 한 2, 3주 동안 조사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7명 나온 거예요. 7명. 그런데 추가로 7명 나온 거고 LH 직원 13,000명 중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곽상도 의원실 국회의원 1명이 조사했어요. 74명이 나왔습니다. LH 관련자로 의심되는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90% 이상은 뭐 다 LH 쪽 아니겠습니까? 74명 중에 아니 지금 곽상도 의원 혼자 조사해도 74명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게 투기를 하는 애들은 자기 이름으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친인척.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름만 74명 나온 거예요. 본인 이름만. 차명 거래 다 하면은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약 한 10배 이상 나오고. 숫자가 10배 이상 나오면은 그 거래 규모라면 100배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지. 근데 저는 웃긴 게 지금 이걸 왜 정부에서 조사해요? 검찰이 있는데. 그렇죠. 검찰이 할 일을 검찰한테 하게끔 놔줘야지 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 조사했다며 예. 그럼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끝내려고 그 윗선은 밝히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청와대 개입설은 아예 없게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계속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거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막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야 검찰 수사 왜 안 하냐 검찰로 넘겨라 계속 이러니까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검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 예. 자기네들 원하는 수사관들 뭐 아니 돌려서. 그게 아니죠. 예. 지금 현재 당면 문제가 예. 서울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아니니까 예. 특검을 넘어가면 3개월 이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을 시간을 경계하고 벌기 위해서. 거기에 꾸려 나가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3개월 이후나 특검이 조사하거든요. 검찰은 바로 수사 들어갈 수 그렇죠. 지금 있죠. 제일 큰 예. 이슈가 재보궐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려고는 꼼수예요. 아, 그게 그래요. 박영선이 꼼수죠. 한번 주장을 예. 했고 그 이어서 고민정이 그 비용신 같은 게 또 지랄 떨고 앉아 있는데 예. 여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하지는 않겠지만 예. 제도권 있는 국민의힘당도 아니 검찰이 조사하게끔 놔두고 검찰에서 그럼요. 안 되고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거지. 아니 수사권 있는 검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정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거죠. 아니, 정부에서는 할 얘기는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다 분배가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밖에 이거 중대 범죄죠. 중대 범죄죠 사실은. 이거 중대 범죄죠. 국민의 모든 시선이 여기 집중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하게끔 해주고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말고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수청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 중수청은 중수청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6대 범죄 뭐 포함이 안 되나 봐요. 이게 6대 중대 범죄는 포함이 아니 뭐 걔네들이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의해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검찰이 해야죠 당연히. 아니, 검찰이 해서 수사를 해서 예, 밝혀야죠. 예. 아니면 감사원에다 넘기든지. 예. 아니면 감사원이 하든가요. 예. 이거를 LH공사니까 충분히 감사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정부한테 맡겨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정세균이 이거 지금 끝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20명 하는데 뭐 계속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말뿐이죠. 국민들 이슈가 점점 이제 수그러들고 하면은 이게 슬그머니 없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문재인은 철저히 조사해라. 계속 그렇게 센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계속 그렇게 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맡고 있죠. 자기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20명 나왔어요. 13,000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20명,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이 조사했을 때도 74명인데, 예. 또 참여연대나 다른 데서 했을 때도 13명인데, 예. 정부가 했다고 하는데 20명도 지금 나왔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요 지금 시간 있습니다.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민변이나 네. 아니면 저쪽 좌파 쪽에다가 지금 그게 소스가 들어가서 참여연대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소스가 들어왔다고요? 이재명이 줬다는 그러니까 소리도 이재명 이재명 쪽에서. 쪽에서 소스가 아닌가 하는 네.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지금 보니까 이 참여연대 변호사가요. 참여연대인가 어디 민변 변호사가 이재명 밑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재명 쪽에서 터뜨렸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들려오기로는 그냥 좌파 쪽에 범좌파 쪽에 권력 투쟁이다. 뭐 이재명이 여기 굳이 이재명을 안 넣더라도 지금 좌파 쪽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재명이든 아니면 범좌파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든 뭔가가 지금 그 참여연대나 이쪽은 친문이 아니거든요. 친문이 아닙니까? 참여연대는? 아니죠. 네, 당연히 반문 비슷한 그러니까 과거 친노 쪽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쪽은 참여연대.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친문 쪽을 갖다가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반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엄격히 따진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꼼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이가 다음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 친문 쪽하고 반문 쪽하고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한 번 건드리면 이재명 쪽에서 한 번 또 치고 얘가 좀 강하면은 쪼그러져 있고 지금 계속 지들끼리 지금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좀 돌기는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그러든 저러든 간에 밝혀야죠. 제가 듣기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문재인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두렵고, 그렇죠. 두렵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뒷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이재명의 그 비리들을 많이 지금 수집을 해서 언제 터뜨릴지 이거를 간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이 먼저
치고 나온 거다, 선제 공격을 한 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이는 네. 뭐 조사하고 수집할 것도 없어요.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아니 문재인도 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양쪽에 양쪽 다- 양쪽이 서로 다 네.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예, 죄를. 양쪽 다 죄들이 네. 너무 크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그냥 국민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얘기 안 네. 해도. 양쪽 다 양쪽 도찐개찐이. 다, 예, 그래 그러니까 도치겠지네요. 얘네들도 함부로 터뜨렸다가는 자멸하니까 네. 얘네들도 이제 두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뒤에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뭐 이게 수리탄 같은 걸 하나 살짝 던져본 거죠. 어떤 반응이 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반응을 근데 하는 아니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 왜냐면 너무 큰 폭탄이니까요. 그렇죠. 이재명이 아니 그리고 이거 고급 정보예요 사실. 아니 고급 정보고 네.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정말 정면 충돌, 정면전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걸 터뜨렸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일까? 아니면은 그렇죠. 범좌파 진영에서 아니요.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어떤 한 부분일까? 저는 좀 제가 이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왜냐하면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항상 흔히 있거든요. 그 서로 지금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한 양상인데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면 도둑놈이요. 예.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를 자기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스스로. 예.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체화돼 버리면 스스로 지금 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한 양상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자중진환으로 봅니다. 자중질환인데 그냥- 너무 큰 폭탄이에요. 큰 폭탄을 얼마나 터뜨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앞으로 또 뭐 터질 엄청난 또 있으니까 폭탄들이 나올 엄청 겁니다. 지금 많아요. 나오겠죠. 재보궐선거 끝난 항상 다음부터 아정인수로 예. 자기 쪽에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에 취하면은 그 권력에 미치면 그거는 자기 뭐 마누라 팔아먹고 다 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 아재 백신하고 LH하고 요 두 개만 해도요.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였으면 벌써 그냥 아주 난리가. 그 전에 금융 사기도 있잖아요. 금융 사기. 그렇죠. 고티모스. 예. 그거 벌써 지금 다 시들어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조사도 안 해버리고. 근데 엄청 많아가지고요. 아니 조사도 안 했어요 지금 제대로. 무슨 사모펀드 해가지고. 네. 아 그리고 무슨 고티모스, 지금 이제 LH 나오죠. 이거 조금 시간 지나죠. 근데 흐지부지 없어져요. 또 국민 기억 속에서 흐지부지 없어져요. 조사도 안 그게 해요. 문제라고.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시켜놔야지. 검찰에서 나중에라도 이거 조사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정부에서 자네들이 그냥 딱 끝내버리면은 검찰 조사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막 작전을 지금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하고 검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똑똑히 들으세요. 문재인이 강력하게 수사를 하랬으니까 문재인부터 얼른 강력하게 수사하세요. 그렇죠. 양산 땅. 수사해야죠. 그렇지, 양산 땅. 국민들은 다른 것도 다 궁금하지만 문재인의 양산 땅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 수사해봐야 아니. 그 이슈 몰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니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유튜브 보시거나 우리 애국자들은 아시는데요. 저기 눈과 이걸 다 가린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아니 진짜 이거 LH에 이거 진짜 문재인이 엄청 겁내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청와대 아니, 근데 그리고 TV에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300명 그렇죠. 전수조사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합의를 봤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합의를 다시 취소했어요. 지네들이 너무 겁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별의별 사람들이 이건 다 하여간 지금 이권의 개입이 네. 정치인들 웬만하면 이권의 개입이 다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를 했다. 요지랄 했잖아요. 아니 얘들은 엄청 웃겨 이것들은. 꼭 아니 지네들 잘못한 거는 지네들 잘못한 거 인정을 해야 발표를 되는데. 해놓고 그 전 정부는 전 정부 나중에 조사하면 되고 그럼요. 예. 지금 니네들부터 벌을 받으라는 거 죄를 받으라는 건데 꼭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기승전 TV에서요.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문재인은 더 깨끗하겠지. 깨끗하니까 저런 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국민들은 어떻게 주위에 보면은 문재인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를 때는 네. 오로지 텔레비 정보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 라디오 뭐 이런 정보만 의지하면 정부나 이런 데서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뭐 개돼지라고 막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정보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정보가 맞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강제로 통제해서 정보의 통제, 언론의 통제로 하는데
우리 또 우파 쪽 또 분들은 또 좌우를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뭐 해외도 보고 국내도 보고 잘 보셔서 또 이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고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하지만 이것도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되면 또 잊혀질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게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고 당장 내 앞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어지는 정보의 소스, 언론에서 던져주는 거를 먹기만 하고 하니까 또 이것도 언론에서 어느 순간 다른 걸 터트려 가지고 또 터트려서 먹이를 던져주면 뭐 국민이나 뭐 언론이나 다 또 그것만 들러붙어서 하다 보면 이게 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LH 사건이 가난이 대물림이 고차가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요. 국회가 어차피 권력층이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권력층이고 귀족층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자기들의 뭐 지역구도 나눠줄 정도 아들한테요. 그 그렇죠. 정도로 뭐 예. 계속 고착화돼서 물론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이용했듯이 우리도 그를 하지만 결국 그 국회의 그 힘이라는 것도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쇼니까 국민들이 다 이거를 좀 집중해서 알아야 되고 뭔가 방법을 더 찾아서 계속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쪽 좌파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 큰 이슈를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참 이런 거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나서서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계속 지도하고 우파 뭐 저 유튜브 분들도 다른 이슈를 막 따라가야 되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해요. 새로운 이슈를 막 쫓아다니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못 물는다 이거죠.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물고 끝까지 늘어지는 사람은 돈도 없고요, 별 볼일도 없고요, 옆 주위 분들한테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이 건으로 뭔가 변화가 크게 생긴다. 그럴 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데 뭐 제가 참여할 수는 없겠죠. 뭐 저 같은 뭐 힘없는 사람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 그걸 보겠어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로 뒤집고 나간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국가에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북한에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서 그렇죠. 주변에 할머니도 욕을 해요. 야, 미친놈 아니냐? 북한에서 살겠다가 탈출했는데 그거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지, 재판을 해서 보내줘야지. 그 두 명을 보냈잖아요, 그죠? 네,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디 그냥 그대로 갖다 주냐? 이 천벌 받을 거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이제 자기들이 하면 국민들이 강제로 끌려온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고견들을 말씀하셨지만 권력에 취하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내 죄값, 내 잘못한 거 니네들 지적해봐. 괜찮아. 또 새로운 거 또 터뜨릴 거야. 그러면 또 일로 뭐 오르르 몰려올 거야. 그런 거에 끌려다닌다는 걸 너무 다 잘, 뭐 정치 선동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좌파는? 그것만 공부해왔고, 뭐 전체, 뭐 전 세계 그 공산주의가 하나 연합돼가지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한 문제만 집중으로 파는 그런 유튜버님이 나오기를, 그러려면 저희들이 많이 후원해야겠죠.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계속 조회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라님은 매주마다 이 게스트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파는 제가 뭐 이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이제 좌파들이 하나를 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요만한 것도 뭐 이만큼씩 크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좌파들은 워낙 큰 거를 계속 터뜨리니까 이거 다 중요하거든요. 너무 큰 걸 너무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한 가지에 막 이게 짚고 있는 거 이걸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데 보면 이것도 더 큰 거를 해. 근데 그 다음에도 더 큰 거래. 근데 이게 어마어마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막 엄두도 못 내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만 파는 게 사실 잘 안 돼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좀. 저기 이제 정교조 교육 문제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그래서 근데 요 지금 두 가지 요거는요 짧게 얘기하고 5분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요 보니까 사유지의 80% 이상을 외지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예를 들어 보니까 5번째 큰 땅을 소유한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조신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51%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가덕도 제가 땅을요? 예, 가덕도 그 부지를 네. 주변 부지를.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신사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51% 이거는 그 전에 그 지금 현재 그 종방이나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일부 그 가심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예. 실제 팩트거든요. 예. 근데 그 51%라는 걔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약 한 80%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예, 51%가 외국인인데 그 중에 그 51% 중에 80%가 대다수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예, 요런 지금 아까 가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그쪽에 부동산에서 많이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런 소문이 많이 들고 있다고 부동산 합니다. 쪽에 그리고 찌라시네. 또 하나 그 오거돈 조카 오치훈 이 사람이 대한제강 사장인데 이 사람도 가덕도 신공항 그 예정지 인근의 땅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가덕도 예. 신공항 이거. 그리고 하나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주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이제 미국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자,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요.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이제 현재 이자율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평균 버는 수익률이 1.5%라 그래요. 주식으로 평균적으로 버는 수익률이. 그러면은 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를 강하게 강달러로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계속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강달러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아주 특이한 정책 현상이에요. 금융 정책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1.5% 이상 1.6%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주식에서 버는 이자율이 1.5%니까 주식에서 버는 이자율보다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확 빠질 겁니다. 주식에 들어갔던 돈이 확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그 유튜브 보시는 분께서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네, 결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주가 언제 확 떨어질지 몰라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빨리 이제 정교조. 예, 정교조. 정교조. 예. 자, 이제 정교조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도 2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교과서에 나오고 벌써 교과서에 수록이 작년에 됐어요. 나온 거예요. 진짜. 문재인 들어서면서 바로 했는데 이것이 교과서 돼갖고 네. 작년 2월달에 우리 작년 2월달 강화문 광장에서 이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많이 알리던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만든 것만 해도 한 권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부분만 한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일부분이에요. 이게 일부분. 이게 문재인이 완전히 찬양책이고요. 이게 문재인이 완전 찬양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이 김정은과 이렇게 사이좋게 해서 남북관계 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띄운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에는 이 사람이 정권이 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뭐 30-40년 지났다든지 뭐 훨씬 이후에 일부분만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현직에 살아있는 정권을 교과서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 제가 읽어봐 주세요. 실제로. 네,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를 썼냐면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박근혜 정부가 대처 구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와서 뛰쳐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탄핵을 해서
통과가 됐고 찬성이 통과가 됐고 헌재에서 탄핵을 시켜서 박근혜가 끌려 내려가고 촛불 정권 문재인이 촛불 정권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고요. 여기 촛불 들은 아이들 강화문에서 촛불 들은 거 이거 다 책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와 있고요. 교과서가 왜곡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대문은 뭐예요? 남대문은 우리 국보급이잖아요. 그럼 국보급에다가 위안부상을 나란히 놨어요. 위안부는 뭐예요? 직업 여성이에요. 몸 파는 직업 여성이에요. 일본이 강제로 끌려간 여성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해서 부모가 팔거나 뭐 기생에다 뭐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벌러 가거나 뭐 취업살이를 당했고 그래서 가난한 거 쟤라면 가난한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돈을 번 여성이고요. 돈을 줘야지 그 위안부를 사용했는데 그 위안부상을 국가에 남대문 국보급하고 같이 나란히 놓는다든지 어이없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 교과서가 완전히 이거 쓰레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거 정말 이게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성애된 거, 이건 남자 여자 이런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요 교과서를 집으로 보내지 않는데요. 이런 거 알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런 거 이 교과서 부모님들이요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 교과서 다 챙기셔야 돼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정신을 좌파들이 다 썩히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위안부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은 소녀상을 그 위안부도 아니에요. 그 소녀상은 위안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위안부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작가가 11살짜리 자기 딸을 모델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소녀상은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부는 17세 이상이었어요. 등본이 있고 부모 동의가 있어야지 위안부가 된 거거든요. 전차금이라는 걸 받았고요. 아니 이거는 무슨 콘돔 사용법을 예, 가르쳐 준 거예요. 교과서에 근데 다 싣고 있고 그거는 초등학생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 이거는- 어린애들을 그 찬바닥에 앉혀놓고 이건 아무것도 그런 교육을 아니고요. 시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이게 남자 기가 여자 막혀요. 이거 이런 거 생식기를 다 이거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박은경 초등학교 대표님, 4, 5, 6학년 동성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동성연애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저는요 옛날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 반대 뭐 소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 뭐 나도 내 친구랑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남자도 같이 뭐 같은 살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과 마음대로 사는데 목사님들 좀 촌딱스럽게 뭐 저런 걸 하냐 속으로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성행위 이런 것도 했다는 거 보고 막 구역지진 않으라고. 근데 요는 그리고 아니 여기 뭐 중학교 여학생들이 콘돔 시연을 예 이런 거 실습을 해요. 실습해요. 그리고 한다니까. 예 이거 진짜 말하기도 이거 민망한 거야 이런 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게 초등학교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성애. 난 남자야. 난 겉모습은 여자지만 난 남자야. 그래갖고 나는 그냥 남자 목욕탕 갈 수 있고요. 남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남자 탈의실도 갈 수. 남자 탈의실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는 제가 어느 때는 굉장히 예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런 거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 와서 성폭행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이 종북 주사파 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다 망하길 20대 바라는 것 같아요. 청년도 이런 식으로 성교육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도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근데 그게 결국은 사회의 파괴예요. 예, 그렇죠. 진짜 사회 파괴.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사회의 파괴고 가정의 파괴입니다. 예, 맞아. 가족을 이걸 더 오히려 업을 시키고 가정이라는 자체는 파괴를 시켜버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여자 남자 이렇게 있을 때 왜 여자끼리 왜 사는 애들 그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남자가 싫어서 여자끼리 살면은 여자끼리 똑같이 여자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꼭 여자를 입고 하나는 남자 행세를 해요. 신발도 남자, 머리 확 깎으네, 옷도 남자처럼 하고 이러고, 남자끼리 하는 그 동성애들은 하나는 자기야 막 이러고잖아. 여자 흉내를 내고. 그것도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구역질 나요 저는. 옛날에요 1976년도 그쯤에 강원도 원주에서 여자 둘이서 이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처음일 수도 있어요. 둘이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살면서 남자 모습을 하는 사람은 외출할 때는 딱 남자처럼 예, 그래요. 딱 입고 이 양복 쫙 입고 딱 빼입고 다녀요. 아니 거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 걔들 구분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여자끼리 둘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갈 때 보면 하나는 남자 행세를 하고 하나는 여자 행세면 걔들은 거의 다 동성애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지금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환 수술의 이제 다른 명칭이 뭐냐면 성확정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환하고 성확정 수술은 이걸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이제 개념 자체가 성을 남자에서 혹은 여자에서 이성으로 바뀌는 수술을 이제 성전환으로 해가지고 전환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성확정, 이제는 확정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이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성전환 수술이 아니라 성확정 수술을 했다. 난 이제 여자야.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섭리를 어기고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성을 확정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이제 사회적인 개념 속에 그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로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제 서로 바뀌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인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이제 그 자궁에 적출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낳은 거죠. 그러면은 애는 아빠를 불러야 되냐 엄마를 불러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쟁거리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그 부부 안에서는 성이 바뀌었으니까 여자지만 아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아빠예요. 근데 아직 생식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엄마잖아요,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엄마로 불러야 되냐 아빠로 불러야 되냐, 이게 미국의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 아빠가 아이를 낳았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에 대한 붕괴고 사회에 대한 붕괴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혼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빠인데 날 낳은 건 아빠가 날 낳았어, 엄마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문제가요. 하여간 뭐 동성애든 뭐든 간에 젠더든 간에 네. 우리나라 전 국민의 5천만 명이라면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마치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는 거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게 어떤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그 사회에서는 이제 그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성소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소수자라고 하잖아요. 성소수자들, 이렇게 그 저기 동성 영향 자들은 성소수자들을 하는데, 이거는 정신병으로 봐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으로 봐야지 이 사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멘탈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이거를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멘탈에 대한 붕괴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욕할 수는 있지만 냉철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로 해서 사회에서 보호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켜야지,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령으로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호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
그 아는 사람도 이렇게 전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뭐 관계를 안 하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있잖아요. 아무리 전환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결국엔 그건 질병이고요. 얼마든 치유가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잠시 잠깐 동안에 이게 이 혼란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것을 마치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정치꾼 이것들이 마치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시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예요. 저는 그리고 웃긴 게요. 1%도 안 되죠. 그들 때문에 99% 국민을 차별화한다는 거. 차별화. 그게 어떻게 차별화해요? 99%를 차별화하고 우리를 초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도 그 1%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는 너무 웃기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870%가 늘었대요. 다른 나라는 지금 줄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870%가 에이즈 환자가 늘었고요. 에이즈 그 환자 한 달 치료비가 300에서 몇 천만 원이래요. 그거를 전액 다 국가 의료보험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국민의 그 세금, 국민의 돈으로 그 에이즈 환자들 그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한다는 거.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을 다 국가 돈에다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줄지도 않고 870%가 늘었다는 거. 이거는 어른들, 사회적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걔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교지에서 가리키는 게 지금 애들 이제 잘못된 성의식 교육, 성교육을 지금 해서 남자도 서로 남자끼리 살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서로 살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정신병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게 가정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걸 파괴하려고 하고 가족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는 가족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동물하고도 가족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이라는 우리 이 법에 있는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전통적인 가정을 지금 해체시키려고 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정교조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 한두 명이 이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서 나는 여자적인 성향이 강한데 왜 남자로 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다가 한때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전체 다 정신병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나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요건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내가 창조주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게도 아니야 나는 내 권리에 의해서 내가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정신병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교조 교육이 정말 이게 우리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생각에 대한 자유성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학교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부모들이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놔뒀다가 애들이 점점 교육받고 이렇게 커가지고 갔을 때 나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이 이제는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누나들 많은 집안을 보면 약간 이제 여성스러운 성격을 띠기도 해요. 남자애들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살짝 이제 그런 정체성에 약간의 이제 그런 그런 게 잠깐씩은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그냥 다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냥 아 이거 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그냥 그때 잠깐 그 생각이 들 때 그냥 획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다른 거하고 틀리다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예, 맞아요. 다르다 하고 틀린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르다. 근데 남자 여자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규범.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 그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해야 돼. 이건 틀리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다고 가리키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성을 내가 부인으로 맞을 수 있고 남편으로 맞을 수 있구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지금 준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여기 중학교 여학생들이 여기 이거 물론 다 모형이지만 모형 그 생식기에다가 남자 생식기에다 지금 뭐야 이거 콘돔을 씌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콘돔을 왜 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도 아니 콘돔을 주고 나눠주고 이게 진짜 말을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그냥 프리섹스해도 아무런 죄의식 못 느끼는 지금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6학년. 아니 근데 이 사진은 중학교 아니에요? 예, 저기 좀 할 말씀이 있으시대요. 예. 네. 아, 예. 이거 저쪽에 보셔도 돼요. 아유, 이게 미안한데. 원래 그 예전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진단하는 DSM 지금은 이제 5까지 있거든요. 1, 2, 3, 4 쫙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발간이 되는 건데 이게 전 세계로 쓰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이런 것들은 정신 질환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좀 이런 사람이 아니 저기 좀 여기 너무 소리가 잘 마이크. 그래요? 영광의 자리를 주셨네요. 이런 그 정체성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혼란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뭐 일단은 남자가 뭐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질병에 속해 있었어요. 예. 그 DSM이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그 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뭐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도 이게 정신질환에 속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의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거를 그 정신질환에서 빼자 해가지고 지금 빠진 거예요. 원래는 실제는 속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정신질환일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예. 이거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애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요 뭐냐면 여자가 남자 행위를 하든지 남자가 여자 행위를 하든지 간에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이게 그 진리인데 본성이 나오는 게 진리인데 근데 온 사회를 혼돈 속에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가 99%가 1%였다 맞춰라. 이것은 안 맞추면 너희들 처벌하겠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고 나이가 들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내가 성을 전환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지금의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젊으니까 그런 거를 느끼고 있겠지만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악법들을 만들어내니까 예.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 사회를 법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법이 통하게끔 이 사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정교조 진짜 이거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고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이 정교조가 그래서 지금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조를 갖다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에 노조 인정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놈들이 다시 헌재에 올려가지고 노조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작년에. 네. 정교조를요? 해줘서. 예, 예. 했어요. 정규적으로 했어요. 인정해주는 이것들이 거예요. 정권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는요 스펀지처럼 저기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에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요. 걸러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교사가 어느 교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주변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19살 되면 이게 다 내 인식이 돼서 이걸 이거 잘못됐네. 나는 이게 물병인 줄 알았더니 이거 물병 아니고 이거 깡통이었네. 뭐 이런 거 이걸 바꾸는 데는 우리가 몇십 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계속 교육시켜서 주입해서
이 머리를 이 뇌를 다 썩게 만든 거잖아요. 지 새끼들이 되면 그따위다 가리키게 근데 하고요. 우리나라 정교조도 물론 정교조가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치인들.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가 성윤리가 다 무너지고 이런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막 놀림거리가 됐어요. 왜 너 여자 옷 입었다? 잘 모르죠. 어머니가 입혔는데. 그런데 막 집에 와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여자 옷 입었다고 해서. 그 여자 옷 입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차원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하게 아니,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로 망하면은 이게 정교조가 아주 그냥 제 1등 그 아주 범죄자 아니에요? 지금 동성연애를 하는 가장 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저출산율이에요. 애를 못 낳거든. 맞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없으면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예. 인구가 감소되니까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들어오냐면 이슬람이 들어와요. 그 프랑스가 지금 그꼴 났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대표적인 그꼴 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네, 거의 이슬람화 됐죠. 그러니까 동성연애 즐기고 그렇게 프랑스 사회에서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없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애가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냐면 이슬람권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피임도 안 하고 애를 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권들을 다 이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째로 이슬람이 다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제 뇌피셜로 또는 이게 거의 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 노동 인구를 뭘 넣을 거냐? 중국인들을 지금 그렇죠,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차이나타운을 갖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춘천도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요. 춘천이요? 예, 춘천이요. 아, 야, 그 원래 김민태 의원이 됐으면은 그걸 막기로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차이나타운인데 29개 차이나타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엄청나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자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예. 얘네들 핑계는 뭐냐면 노동 인구를 갖다가 유입을 시켜야겠다. 이럴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차이나타운을 무리 안으로 갖다 놓는다. 그 차후 정책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네들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얘네들은 양수격전을 부르는 거죠. 예. 인구를 갖다가 중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인구 노동 인구를 늘린다 해놓고는 결국 얘네들이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예. 영원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없이 한 나라를 먹을 수 있는 일은 예, 인구를 통해서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음. 그것도 합법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예. 예, 이거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되는 껍데기만 대한민국이고 이제 알맹이는 이제 다 중국이 다 전교조를 가지고 장악하는. 얘기하자고 그랬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에 또 주는 건 이제 너무 시간이 끄니까 다음에 또 하겠지만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사. 네.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아, 자, 그 한번 그럼 그거 네, 제가 마지막에 역사가 너무 읽어드리고 많이 예, 왜곡이 마무리하는 됐어요. 걸로 지금 역사 왜곡도 굉장히 심각한데 보니까 조금 전에 하나 네. 동성애자들은 자살률이 높아요. 아 맞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단명해요. 예. 그 남자 동성애자들 보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걸음걸이를 보면 동성애자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아 동성애 그래요? 목사님은 그 구분이 되세요? 반대 사역을 했으니까. 아. 내가 동성애 반대 사역을 아 그렇죠. 오래 예,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게 자살률이 높고 또 정신질환, 그 다음에 또 단명.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질병에 이게- 취약하죠 보통. 그러니까 예. 모든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막이 사막이에요. 아, 제가 사단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하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축제날에서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 걔들이 1순위를 자리를 하겠다. 우리는 태극기 집회 1순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담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니까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애국자 땀불한분 그러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더 해야 되는 거야. 진동. 그 왜 그런지 몰랐는데 냄새가 걔들은 물질이 납니다. 거의 다 이렇게 패드를 하고 다닌대요. 그 한 번에 그냥 거의 열려서 뭐 휴지고 뭐고 막 이거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더러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남녀가 자연스럽게 사귀고 자연스럽게 이런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학문에 그럼 거의 뭐 패드를 하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뭐 패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생활이 안 된대요. 홍석천이 뭐 근데 하루에 뭐 몇 분씩 하는 예, 그래서 화장실이 엄청나게 그때 더러웠던 게 휴지고 뭐고 더러웠던 게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걔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향수를 굉장히 진하게 써요. 냄새가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왜냐면 그런 냄새 때문에 걔들이 이 향수를 걔들은 거의 다 그렇게 향수를 뿌리는데 진한 거를 향수를 쳐요. 그리고 좀 역겨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자 역할하는 동성애자 있잖아요. 예. 여자 역할을 하는 예. 동성애자,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성형 수술도 하고요. 다 합니다. 걔들 되게 그거 웃겨요. 저는 너무 그냥 웃더라고. 얘들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느 어르신은 막 이렇게 우신 분도 있어요. 네. 아, 이종철 선생님 그게 그거 저주죠, 저주. 예,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 이거 그러면 이제 예. 그 지금 아까 이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그 역사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실제 지금 실리고 있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지금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자,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창조 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리고 한 두 줄 더 이어가다가, 그러나 출범 초기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이후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회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시민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곧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시행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도 이에 응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뭐 이제 쭉쭉 이제 나와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뭐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뭐 이제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3년도 안 돼서 자기네 정권을 찬양을 하고 이전 정권을 심판을 하는 거를 역사 교과서에 실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최소한 20~30년은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돼야죠. 검증이 학자들이. 되고, 네?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20~30년이 뭐예요? 3~40년, 한 50년은 지나서 보통 다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2~3년도 안 된 거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이게 역사 교과서에 지금 이런 표지가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실려 있고요. 아까도 봤죠? 국정교과서를 하고 뭐 막 이렇게 쭉 숨긴 박근혜 정부가 다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잘한 거를 못한 것처럼 올렸잖아요. 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갖고 촛불 정권들이 이거 다 촛불이에요. 여기 촛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촛불 사진이 촛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이런 거 이것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 제가 기가 막혀서 6월 이걸 엮어서 민주항쟁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발전에서 야, 이게 제가- 역사 교과서 이런 촛불 사진이 벌써부터 이렇게 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러니 다가 이게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이거는. 있는데 이게 다가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해. 쌀 수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수탈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원 소장님이 그걸 따졌대요. 그랬더니 교과서 이제 그 소장님이 그런 거 참 역사 잘하시거든요. 따지면은 슬그머니 교과서에서 빼고 또 뭐 일제 때 뭐 해서 잘못된 거면 또 슬그머니 빼고 따지면 빼고 따지지 않으면 계속 이러고. 아니 대학로에 가면 예. 대학로 거기 지하에 그 미술관이 있거든요. 대학로 미술관. 거기 한 구석에 가면은 역대 대통령 이렇게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뭐 무슨 대통령 어떤 언제까지 재임했고 무슨 일을 했고 쫙 나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쫙 그러니까 빼버렸어 아예. 세계사 역사를 배워도 그 중에서 로마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1~2페이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촛불 항쟁이 사진이 도대체 몇 페이지가 나오고 하나.
이거 같은 교과서예요. 지금 같은 고등 천재 280페이지 나오고, 예? 231페이지에 또 촛불 항쟁. 285페이지 고등 천재예요. 또 촛불 항쟁. 이게 도대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쯤에서 예,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쯤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또 그 주제를 좀 하고 마지막 때 마무리하는 인사하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형님 마무리 좀. 그럼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열띠게 하는데 저기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 어떻게 처음 참석하셨는데 이제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저희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애써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국민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또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유명하신 분 유튜브인데도 저도 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 유튜브를 좀 자세히 봐야겠다. 왜냐면 우파 유튜브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슈를 막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이슈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유튜브는 토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유튜브를 못 봤어요. 하나의 주제만 갖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유튜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하나 알아서 저희도 이제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 돼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유튜브 속에 있거든요. 여기 좋아요, 알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